창업, 부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요. 네네. 공간대업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거 조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업은요, 이제 자판기 유통, 그리고 뭐 위탁 운영, 네. 공유 주방,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자판기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네네. 이거는 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부동산 일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커피숍을 하게 됐었어요. 아. 근데 이게 커피숍을 제가 특수상권에서 오픈을 했었는데, 네. 맨 마지막에는 그 뭐 계약 관계 때문에 명도를 당했거든요. 아, 운영을 쭉 하다가요. 예, 예. 근데 특수상권의 커피숍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권 다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고 하면 뭐 대학병원 1층에 들어가는 커피숍이라던가 그 뭐 본사 사옥에 들어가는 커피숍, 네.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대기업 로비 커피숍 이런 네. 것들은. 근데 이 커피숍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커피 탈주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를 계속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업체들이 제안을 해요. 더 큰 임대료로.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명도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특수상권 입점권에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뭐 매출이 폭발적이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고정인구 상대로 할 수 있는 상권이니까. 네. 근데 커피숍은 명도를 당해. 근데 보니까 자판기도 특수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건데 자판기의 명도율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뭐 워낙 경쟁업체도 별로 네. 없기도 하고, 그렇게 큰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자판기 하시는 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판기 쪽으로 제가 보게 되면서 이제 자판기로 파생될 수 있는 사업을 뭐 유통이라던가 렌탈이라던가 네. 위탁 운영이라던가 이 사업을 같이 다 병행하고 있는 거죠. 자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대라든지 뭐 상권에 가면 네네. 뭐 여기저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들의 길거리에 놓는 자판기들은 좀 특이한 자판기들이에요. 대부분 아, 뭐 인형 뽑기 뭐 이런 거요? 인형 뽑기는 자판기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아니에요. 사행성 오락기구 아, 네. 하고 뭐 랜덤 박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뭐 자판기 모양이긴 하지만 그것도 자판기라기보다는 약간 아. 오락기구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럼 뭐, 어디 제가 뭐 네네. 어디 드라이브 30분 정도 가가지고 오리고기집에 갔는데 그 입구에 있는 자판기, 커피 자판기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이 자판기는? 입구에 있는 커피 자판기들은 보통 다 공짜로 주잖아요. 믹스 커피. 그 가게에서 주죠. 예, 가게에서 공짜로 주는 거는. 요즘에는 자판기를 만나기가 힘들어서 어디에 있는 걸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앞에 휴게소에 가면은 저희 100원, 200원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예. 넣으면 나왔던 그런 자판기라고 봐야 돼요. 설치하는 예, 위치가 그쵸.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대학교도 네, 곳곳에 이제 자판기들이 다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이제 대학교 자판기 위탁 운영 사업 중에 하나고, 아, 그리고 예전에 그 대기업들 같이 상주인구 한 몇백 명 되는 공간들은 매점들이 있었어요. 있죠. 예, 근데 요새는 거의 매점이 없어요. 임대료랑 인건비가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판기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구나. 뭐 관공서에도 자판기들이 이렇게 지정된 장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자판기를 운영하는 게 자판기 위탁 운영 사업. 이제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자판기 하면,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야, 이거 뭐 사양 사업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처음에 자판기 시장에 들어갔을 때 자판기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보는 관점이 약간 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판기 하시는 분들은 이 자판기를 넣어가지고 자판기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를 따졌고, 저는 자판기는 인건비의 보조적인 서브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자판기 사업, 자판기로 음료수를 팔잖아요. 네. 그럼 음료수 판매 사업이지, 자판기는 그냥 내가 서서 팔 수 없으니까 도구의 네. 개념인 거거든요. 네. 요새같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뭐 음식점을 해요. 네. 근데 오피스 상권 보통 끝나는 시간이 6시, 7시 되면은 이제 다 셔터가 내리고 이제 인건비가 타산이 안 나오니까 뭐 한두 개 나가봤자 네. 그렇죠. 그냥 문 닫는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게 앞에 자판기 하나를 둬서 24시간 판매만 유지를 한다. 네. 그럼 한두 개만 팔려도 수익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판기 값은 있겠구나. 네. 지출은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자판기는 하향사라기보다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활용도가 계속 다양해지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면 역으로 네네. 자판기는 무인 판매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자판기 그 활용도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얼마 전에 뭐 에뛰드랑도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에뛰드가 많은 곳이죠. 그 화장품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아이템의 다양화나 이런 활용도를 계속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대체할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심 결제이기 때문에 워낙 도난율이 높아요. 아, 워낙 이슈도 좀 많이 되고. 근데 자판기는 폐쇄적이잖아요. 기계를 부시지 않는 이상 갖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용도들이 저는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뭐 정말 추후에 뭐 모션 인식으로 뭐 이런 뭐 도난율을 잡지 않는 그 기간까지는 프로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자판기가 그냥 뭐 커피 자판기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네. 뭐 특정적인 자판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건지요. 자판기 아. 종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좀 해야 될까요? 자판기는 크게 따지면은 뭐 요새 뭐 희한한 뭐 솜사탕이나 뭐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던가 네. 이런 자판기도 있지만은 커피 자판기도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 멀티 자판기를 활용하면서 뭐 이 멀티 자판기에 물건을 뭐 샐러드를 넣으면은 샐러드 자판기, 네. 뭐 장난감을 넣으면은 장난감 자판기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지 네. 그냥 멀티 자판기인 거예요. 다양한 아.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아, 요즘은 하나만 안 넣고 여러 개를 넣는 거네요. 예, 그리고 아. 그냥 거기다가 뭐 피카츄 카드를 넣는다. 그럼 네. 피카츄 자판기인 아. 거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멀티 자판기의 한 형식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크기의 제한은 있어요, 자판기가. 근데 어느 정도 크기의 제한만 이 손바닥 요 사이즈 안쪽이면은 자판기에 다 넣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샤넬백을 넣으면 샤넬백 자판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예. 근데 뭐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샤넬백 자판기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자판기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멀티 자판기 안에 네.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뭐 음료수라던가 뭐 과자라던가 뭐 캠핑장 같은 경우는 캠핑장에 필요한 물건이라던가 아, 캠핑장은 그런 것도 자판기로 해요? 캠핑장도 제가 캠핑장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캠핑장도 인건비 타당성이 안 나와요. 네, 펜션도 똑같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필요한 물건들은 판매를 해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 편의점까지 다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편의점이 있었죠. 예, 펜션에. 근데 타단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쌈장 같은 거를 넣어놓는다던가 소금을 넣어놓는다던가 후추를 제품을 이렇게 넣어놓는다던가 넣어놓으면 되네요. 그냥 넣어놓으면 돼요. 네. 그냥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자판기 사업이라고 장소를 따로 찾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장소에서 인건비의 서브적인 개념으로 자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단순히 어떤 자판기, 그래 내가 커피 자판기면 커피를 많이 팔아야지 어디다가 놓으면 많이 팔 수 있어,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걸 먼저 제껴놓고 사람들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걸 딱 본 다음에 얘를 그쵸. 자판기로 대체하면 이게 참 그쵸. 괜찮겠다. 그쵸. 그런 포인트들을 쫙 살펴보신 거네요. 아니, 그럼요. 왜냐면은 제가 부동산을 저는 오래 했었어요. 네. 특히 상가 창업 쪽을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보통 장사 한 세네 번 하고 가게 한 세네 번 팔아보면은 뭐 장사 뭐 할 만큼 했다, 뭐 많이 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제가 팔았던 가게가 몇 개고 아, 제가 뭐 매출 분석이라던가 뭐 네. 그런 것들 따져서 물건 DB만 몇만 개를 저는 봤을 거 아니에요. 십몇 네. 년 동안. 네. 그러니까 각 업종별로 장단점이라던가 재료비라던가 이 업종의 좀 특이성들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헬스장 매출의 양도양수하고 권리금 네. 받는 그 장사 어떻게 하는지부터 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자판기 하나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인건비를 서브할 수 있는 개념이 네. 어떤 식으로 녹아들 수 있는가. 헬스장 안에도 자판기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헬스장 안에도 자판기 이제 넣어서 뭐 음료수라든가 프로틴 음료라든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예. 근데 대부분 다 뭔가 이제 본인이 장사나 가게를 하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좀 보조 역할로 자판기를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처럼 그냥 그런 업을 안 하는 사람도 이 자판기를 가지고 뭐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비드 입찰로 자판기 자리를 따내는 그건 방법.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자판기 업체, 저희 네. 같은 업체들이죠. 그 네. 업체들한테 운영되는 거를 이제 인수 받는 거. 운영하는 걸 인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중간 관리자의 개념으로 인수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창업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 운영 수익을 다 갖고 가시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인수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경우 또 하나를 뭐 영업적으로 푼다고 하면은 이제 뭐 주변에 자주 가던 가게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친한 분이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자리 한 편 내달라. 그렇죠. 그거죠, 바로. 그래서 내가 임대 수익을 네. 너한테 쉐어해 주겠다. 그리고 뭐 영업하기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판기를 둔다는 거는 회사에서 음료수 장사를 하고 싶어서 두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 복지 차원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다 자판기를 둔다는 것도 이게 마케팅 채널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터디 카페 뭐 다 자랑해봤자 뭐 CD지 의자 뭐 놨다. 네. 우리 공간이 인테리어 예뻐.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회원들한테 복지 차원으로 자판기 안에 이제 편의점보다 좀 저렴한 단가 네. 광고 채널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시간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권을 정지하고 편의점에 가서 안 들어와. 이러면은 본업에 대한 손해거든요. 네, 네. 근데 자판기가 바로 앞에 있으면은 시간권을 굳이 끊지 않고도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그냥 빨리 라면 먹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업을 설득하기에는 매출을- 괜찮네요. 설득할 만한 이유가 많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요인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 보고 자판기 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공간만 조금.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영업 방법. 수익도 사실은 쉐어가 될 수 있고. 아, 그럼요. 당연히.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뭔가 내가 이걸 듣고 내가 이걸 자판기를 가지고 어떻게 부업의 형태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온비드 입찰이랑,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데들한테 이제 그런 걸 인수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개인으로 막 영업해가지고 네. 부딪혀서 하시는 분도 제가 한 분 보긴 했거든요. 네. 어떤 뭐 이런 그 지식산업센터나 관리사무소 찾아가가지고 그럴 여기다 수 있겠네요. 자판기를 그럴 딱 수 있겠네요. 두고 네. 이거를 하자 복지 차원으로.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그러니까 기업체가 크면 클수록 일반 개인한테 뭐 자판기 사업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기업 그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연역, 네, 네, 그리고 네. 뭐 재무제표에서부터 어디를 위탁 운영하고 있던 그 실적 증명서 막 이런 걸 요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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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기업들은 보통 그렇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네. 경우는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고 관리사무소는 별도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관리사무소랑 협의, 네. 그리고 뭐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협의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전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온비드 입찰.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그럼 그거를 다 이거를 만들어 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창업자들을 모아서 이제 그 뭐 커피숍이라든가 뭐 분식집이라든가 음식점을 이제 양도양수 아니면 신규 입점, 네. 프랜차이즈 영업 대행 약간 네. 이런 쪽 일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소자본 창업자들 있잖아요. 네. 5천만 원. 네. 5천만 원 큰 돈인데 솔직히 창업 입장에서는 학교 앞에 떡볶이집 하려고 해도 못 하거든요. 아. 5천만 원 갖다는. 네. 이 창업자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 부업으로 은행 이자보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무인으로 창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판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월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면은 2,000선에 거래된다. 아. 그게 창업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아, 자판기에서 네, 월 매출 자체가, 이게 월 매출이고 순수익. 순수익. 아, 순수익. 순수익 자체가 예, 80에서 100만 원만 나와주면 예. 이게 결국은 권리 금액이 한 2천만 원까지 붙을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선에 거래가 되는 게, 이게 예전에는 업자들끼리의 거래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경기도 광주에 있어. 네, 네. 근데 김포에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정도 나오는 네, 네. 뭐 자판기 자리가 있어. 광주에 있는 사람한테 김포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왜 왔다 갔다 차비하면은 뭐 그렇죠.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김포에 있는 업체는 이 자리는 메리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두 업체는 그 자리가 딱 거래를 해요. 네. 이거를 이제 소비자 시장으로 끌고 나온 거거든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소자본 창업가들 데리고 이제 교육을 했는데 네네.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자판기로 넘어가냐는 거죠. 그런 자판기 거래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아. 그런 거를 창업을 시키는 일을 한 거죠. 아.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판기 업체들하고 다 친해진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네. 저도 자판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시장을 유심히 봤더니 자판기를 사가지고 렌탈을 해주는 임대 시장이죠. 이 네. 임대 시장이 굉장히 빈약해요. 빈약했다는 거는 그런 업체가 없었다는 아닌데 거의 없었다. 아, 그 말은 이제 자기들이 다 운영 관리했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개인한테 완전히 위탁하는 개념이 좀 없었다 이 말이네요. 그 개념도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런 거죠. 멀티 자판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6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자판기를 일시불로 구매하시기엔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기계 렌탈사에다가 금리를 붙여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많아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네. 심사에 통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내가 자판기를 사서 네, 빌려주고 한 달에 뭐 2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 이 사업들 있잖아요. 네. 그 사업이 없었어요, 제대로.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럼 내가 사서 빌려주고 한 달에 네. 임대료를 20만 원씩 받는다. 네. 그 개념을 저는 또 갖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 자판기를 전 몇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한 거죠. 이거를 굳이 이 파트 전문으로 저는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 위탁 운영 영업 같은 경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하나만 기대해서 회사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가서 영업하는 것보다 요청이 들어오는 게 얘기가 빨라요. 아, 제가 가서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쉽지 이거는 않겠네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건 바이 건으로 또 갖고 네. 있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렌탈 영업이잖아요. 네. 이것도 건 바이 건으로 또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까지도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뭘 왜냐- 판매하죠? 자판기를 판매. 아, 왜냐면은 이 자판기는 저희 같이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어. 그 매입 가격이 좀 틀려요. 네, 근데 저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소량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때는 렌탈로만 해야지 수익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판매까지 하려고 보니까 저희는 지금은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유통을 할 거예요. 전국에서요? 예. 그렇게 큰가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아, 그래요? 저희가 롯데기공이 롯데자판기가 제조사로 대한민국의 80%의 자판기를 하고 있거든요. 롯데가요? 제조로 네, 산다? 네, 제조로는. 예, 거기에 저희가 이제 30%를 전체를 하고 있어요. 많이 하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량으로 하니까 네. 이제 판매를 해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 된 거죠. 네, 예, 예. 네. 아, 거의 뭐 유통 뭐 전체를 다 하네요. 유통을 하면서 뭐 판매도 하고 렌탈도 하고 뭐 그런 개념이네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이제 해보려고 네, 이것저것 이제 또 뭐 애견 자판기라던가 뭐 이런 네. 거를 하고 있고 이제 대기업들하고도 이제 연계를 해서 근데 대기업들도 이거거든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네, 매장을 못 열어요. 네. 매장을 오히려 임대료랑 같이 대비했을 때 폐점을 시켜야 되는 건서 인터넷 사업 쪽으로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브적인 개념으로 매장을 못 여니까 뭘로 해야 되냐? 네. 자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뭐 대기업들 뭐 다 알만한 대기업들이거든요. 네. 몇 군데더라고 이제 자판기로 약간 익스프레스, 미니샵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회용품들을 무조건 사람이 돈 주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로 인건비 하나를 할애하기에는 그 파이가 안 나와요. 그럼 자판기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호텔 프랜차이즈들하고도 다 연계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부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호텔에서는 공간을 내어주고 호텔에서 그 자판기를 사는 개념이 아니라 보통 렌트를 해요. 보통 사는 데들도 있고요. 사는 데도 있고. 네, 사는 데도 있고 네.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자리 한 켠을 내주고 네. 자판기는 저희가 투자하고 들어가요. 그런 네.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일회용품도 팔고 뭐 하니까 운영 수익이 나오잖아요. 아, 그 일정 부분을 쉐어를 하는 거죠. 호텔은 그러면 일단 초기 투자금은 1도 안 들어가네요. 호텔 그쵸. 입장에서는. 그쵸. 네. 그렇게 되고 뭐 이제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뭐 몇만 원 수익이 생기겠죠. 네, 네. 근데 인건비 쓰는 것보다는 네. 인건비를 쓰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 쓰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 제가 호텔인데 자판기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는 물건 같은 거 다시 챙겨놓고 하는 것들 제가 그건 해야 저희가 돼요? 하는 거죠. 그것도 다 위에. 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공간만 내주면은 저희가 네. 다 운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쉐어하고 네. 야, 그러면 지금 저희 구독자는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많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는 뭐 그냥 직장 다니면서 뭔가 재테크, 부업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인 게 아까 온비드 정도겠네요. 갑자기 영업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온비드나 아니면 자판기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위탁 운영 자리를 인수받는 거. 그치. 자, 그 두 가지가 좋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네. 온비드를 하든 업체에서 위탁을 받든 그걸 받고 나면 내가 그걸 다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판기 안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그쵸. 보통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하시냐면 출근하기 전 아, 한두 시간 운동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네. 퇴근하고 한두 시간
그럼 대신에 엄청 먼 걸 하면 안 되겠네. 나 그쵸. 서울에 있는데 뭐 갑자기 부산에 걸 한다거나 그거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되는 거고. 그냥 생활권. 그쵸, 뭐 자기 집 근처 아니면 네. 자기 직장 근처. 그러니까 아. 한두 시간, 왜냐면은 그게 뭐 3-4시간 볼 정도 되면은 자판기한테 더 두면 한두 시간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은 사람 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기거커가 굉장히 많아요. 순간 네. 자기 타이밍 맞게 일하는 네, 데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회계사분이면은 이 회계사분들은 엄청 꼼꼼해요. 그렇죠. 그분들은 진짜 큰 매장, 좋은 뭐 대형 프랜차이즈 뭐 사업하라 그래도 인건비 계산에서부터 감가상각에서부터 아. 건물주의 변수까지 계산하면서 감가상각까지네. 세상에 창업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뭐 부가세에서부터 종합소득세에서부터 그 모든 걸 다 계산해요. 근데 그분들이 자판기, 세무사분들도 자판기 그렇게 인수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네.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기고커들을 이제 장사 잘 되는 데들, 진짜 장사가 잘 되는 데들이죠. 뭐 네. 한 달에 수익 50만 원, 100만 원 나오는 데들 말고 막 아. 한 2, 300 나오는 데들을 네. 이제 사람들을 파트타임, 그러니까 그거를 고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거커가 시간대 맞는 분들, 네. 한두 시간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음. 분들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죠. 아,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약간 외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런 네. 분들을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저도 예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갑자기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제가 몇 가지 네, 들어드릴까요? 네, 좋죠. 예를 들자고 하면은 제가 창원대학교에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요. 아, 창원대? 예, 저기 부산에 있잖아요. 창원. 예, 경남 창원. 네, 알죠, 알죠. 거기에 무인 카페를 하는데 그거를 뭐 제가 뭐 창원까지 가가지고 네. 뭐 돈 1,000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냥 창원대학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냥 일정 부분 수익을 주고 아니면은 그 매출의 몇 %까지 다 준다고 해서 걔를 그냥 사장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 그냥 음료 공짜로 마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무인 카페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인천에서 무인 카페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네네. 그 창원대에 있는 무인 카페를 제가 창원대를 뚫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랑 이제 계약이 돼 그렇겠죠. 있고 근데 그거를 운영 관리하는 거를 제가 창원에 직원을 파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끔씩은 제가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제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씩은.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운영권을 달라 그러면 또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직접 운영할 사람 뽑는 것도 네. 그냥 창원대학교면 대학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실 분 이러면은 학생들 뭐 한두 시간 한두 네. 시간도 아니죠. 그거 잠깐 관리하는 거는 그렇죠. 쉽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무인 카페 하는 것도 막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제가 뭐 인천 어떻게 가요? 네. 그냥 거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한테 한 10만 원 주고 이거 네. 좀 맡기고 그리고 뭐 운영 관리하는 것도 뭐 한 2-30만 원 주고 그냥 네. 맡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하는 경우들이 뭐 비단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좀 운영하실 줄 아는 분들은 네. 무인 카페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그렇게 야, 근데 무인 카페는 사실 자판기 한 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냥 자판기 한 개 수준은 아니고 무인 카페는 훨씬 더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 뭐 가게 뭐 그놈이에요. 뭐 6평에 그냥 그렇죠, 자판기 6평. 하나 놓고 뭐 앉는 의자 한 몇 개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 근데 그게 뭐 큰 사업 모르겠어요. 저는 좀 모든 거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약간 그 시각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몰라도 무인 카페 1호기 내는 거가 큰 목표인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일단은 입지를 잘 잡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내가 초반에는 어느 정도는 매 달린다. 네. 그래야지 이제 남을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안정화되는 기간 뭐 한 달 정도만 있던 다음에 동네 단골 붙잡고 네. 좀 자주 오는 분명히 아주머니들 계시거든요. 네. 네. 그분들한테 한 3-40 주고 커피 그냥 좀 공짜로 먹고 이거 좀 관리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네. 해서 대부분 뭐 저도 네. 그렇게 맡기고 대부분 그렇게 맡기거든요. 그럼 그 무인 카페 할 때 그 자판기는 결국은 이제 대표님처럼 이런 걸 운영하는 분한테 사거나 네, 그쵸. 뭐 렌탈을 하거나 그렇게 네, 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당연히. 대표님은 그러면 네,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대 수익률이 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치고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보다는 당연히 높아야겠죠. 아, 왜냐면은 이 네. 임대 수익률하고는 약간 이 기기랑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뭐 한 3%? 2-3%만 나오면은 네. 월 2%, 3%? 네. 그러면 저는 만족하거든요. 수익률이요? 예, 투자 대비, 투자금 대비. 예, 투자금 대비 2-3% 정도만 나오면은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이제 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로 네. 좀 따지죠. 그럼 지금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네. 뭐 온비드라든지 아니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음.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 대단히 찬성하시는 입장인 건가요? 그쵸.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자리 들어갈 때 그거는 좀 협의를 잘 해놔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협의점이 약간 좀 틀리거든요. 네. 보통 거기서 맨날 상주하고 있는 뭐 경비 아저씨라던가 네. 관리 아저씨라던가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네. 분들을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아, 가끔씩 뭐 걸리고 이런 문제들 내가 내가 그 전화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 좀 해결해 달라. 대신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좀 드리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해놓으면은 최대한 신경을 좀 덜 쓰고 이제 물건 갈아 끼는 것만 내가 한두 시간 운동 겸 하고 이러면은 그냥 1억짜리 오피스텔 사는 것보단 훨씬 낫죠. 한 2억짜리 사는 거랑 거의 오피스텔 수익률 한 월 4% 되죠. 되죠. 네, 좀 높은 거는 좀 허름한 거는 뭐 7%도 되고. 근데 보통 뭐 한 음. 4% 정도 잡으면 적당하긴 하죠. 네, 근데 강남 기준으로 봤을 땐 4%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예, 3점 예. 몇 프로도 많아요. 네, 공신률 없는 데들은 아마 그럴 거고 공신률이 네. 있는 리스크라던가 이런 거 있는 데들은 조금 높을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데들도 뭐 5년마다 도배장판, 네, 뭐 2년마다 부동산 복비 뭐 이런 거 신경 그리고 써야 공신률까지 되죠. 다 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거 대비해가지고는 어차피 오피스텔 2억짜리 오피스텔 사가지고 뭐 아파트 값처럼 5억으로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그냥 개념이 아니죠. 거의 감가상각이나 수익형. 수익형이잖아요. 그거에 대비했을 때는 자판기보다 괜찮은 게 제가 인터넷으로 부업 검색 이런 거를 자주 해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홍보되는 부업은 다 영업이에요. 아, 거의 무슨 내가 막 영업해가지고 막 건을 창출하는 거지. 네. 그렇게 고정적으로 수익 들어올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저도 못 찾았어요. 아, 부동산 십몇 년 했는데 못 찾았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냥 개중 그냥 할만하다. 뭐 이게 100% 완벽하진 네. 않지만.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초기 투자 금액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자리 있으면은 뭐 자판기만 사면 되니까 그건 자판기 몇 대 놓냐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요. 아, 몇 대도 네. 있고 또 뭐 약간 되게 입지가 좋은 거에 따라 또 권리 금액 차이가 또 막 차이 많이 나지 않나요? 권리금의 차이라기보다는 네. 수익이 월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네. 그게 자판기 가격이랑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선에 거래가 돼요. 아. 그러니까 뭐 자판기 설치하면 무조건 100만 원이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그렇게 나오는 자리들이 그렇게 거래가 된다. 그 기준점들이고. 근데 2천만 원을 웃돈을 주더라도 월 80, 100만 원이 나오면은 근데 2천만 원은 자판기 값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뭐 이거는 수익률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1억을 던져서 네. 100만 원이 나와야 10%온 거고 사실 10%를 내는 사람 거의 없고 네, 뭐 네. 30만 원 그 정도 이제 1억을 투자해서 받는데 이거는 지금 야 2천만 원 넣었는데도 80, 90만 원에 근데 여기서 좀 내가 이제 시간이 좀 들어가긴 하니까 그쵸. 내 노동력이 좀 들어가니까 아,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야. 소자본으로 그냥 안정된 서브 수익 네. 하기에는 아니 무슨 창업을 하든 일단 자판기나 뭐 이런 무인 쪽으로 써야지. 무인 카페 이런 것들도 본인 스스로 하는 분들도 은근히 신경 많이 쓰고 시간 들어가거든요. 아, 그쵸. 네.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당연히 다 신경을 써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커피숍을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맞아요. 식인 그러니까 제 선택은 항상 최선책이에요. 내 선택이 뭐 100%는 없잖아요. 100%는 네, 일단 저한테 네. 안 와요. 예. 근데 이것만 들었을 때 꽤 매력적인데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문제가. 줄 선다고 해서 그냥 네. 주세요 하면 바로 이렇게 바박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부동산은 일반 돌아다니다 보면 막 공실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막 부동산들이 매몰 체크업 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자판기가 장사 잘 되는 데들은 상주 인구는 많은데 주변에 상권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많은데 상주 인구가 많은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에 상권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권은 없고 상주 인구는 많아. 그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은 이걸 안 넘기고 다 자기들이 하겠죠.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자판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뭐 좀 주의해야 될 거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가장 주의할 거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로 쓰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계약 좀 협의를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자판기를 구매할 때 사람들이 다들 중고 자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초보자분들은 중고 자판기를 썼다가는 그
AS 한두 번 부르면은 새 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모르니까 AS를 불러야 되잖아요. 사소한 네. 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해요. 네. 그럼 뭐 돈이 안 들거든요. 아. 근데 아주 사소한 게 캔을 걸렸어. 아, 캔 걸리는 거 그냥 공짜로 와서 해주냐? 아니죠. 아. 이 사람은 최소 왔다 갔다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계속 그걸로 녹기 때문에 처음에 자판기 접하시는 분들은 신품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고는 신품보다는 고장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면 신품으로 사시는 게 좋고, 중소업체라던가 네. 중국 자판기들이 요새 조금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아, 중국 자판기 같은 경우는 부품 수급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걸 수입하시는 분들이 뭐 삼성, LG가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 뭐 그 사업을 만약에 접는다. 그러면은 이거 부품 못 구해서 아. 사소한 고장인데도 기계 버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좀 안정적인 이제 조금 큰 브랜드 제품 또 네. 웬만하면 또 신품. 신품으로 하는 네, 게 맞아요. 좋겠다. 국산으로. 네, 신품, 국산 이게 조금 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 운영하면서 좀 애로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가서 아유 물건이 떨어졌네. 이걸 또 갖다 놓고 하는데 채우려면은 그 제품을 또 공수해가지고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뭐 좀 주의사항 뭐 좀 좋은 이런 거 것도 없을까요? 다들 많이 물어보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음료 도매 거래처 어디냐고. 그걸 뚫어놔야 또 받아가지고 넣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도매 거래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가서 물건을 실으러 가가지고 그거를 갖다 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쿠팡이나 이런 네이버 최저가에 비해서 한 10원 차이 나요. 10원.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자판기 뭐 50대 막 이렇게 굴리시는 분 아니면은 그게 단가가 거의 안 맞아요. 네, 네. 그냥 저는 좀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쿠팡 로켓 배송 하거든요. 아, 그냥 네. 배송 받아가지고 네. 그 배송 좀 거기 맨날 있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좀 받아달라고. 아, 그분하고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계약서에다가 막 명시할 수는 없죠. 근데 그분하고 이제 네. 좀 친해지고 네. 이제 그런 걸 해놔서 그냥 좀 받아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자판기 한두 대 굴리자고 창고로 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다가 택배 한 몇 박스 받아놓고 네. 거기 설치 장소에 이제 뭐 캐비넷 뭐 1, 20만 원짜리나 아니면 어디 네. 창고 공간 좀 할애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한 네. 번에 채워놓고 아. 갈아 끼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지하철에 있는 자판기 옆에는 항상 무슨 노란색 통 같은 게 있어요. 아, 거기가 음료수 채워놓고 약간 이런 창고예요. 네. 그런 식으로 창고를 두고, 그리고 이제 자판기를 설치하는 공간에 매일 있는 사람하고 좀 친해져라.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해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여기가 좀 부동산 채널 쪽이시잖아요. 근데 부동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시드나 그 생활 유지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네. 생활 유지라던가 그 시드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이 필요해서 이 사업이 저랑 겹치는 거고, 저도 최종으로 간다고 하면 부동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네네. 하기 때문에 이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인터넷에 여러 광고도 있고 뭐 여러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거기서 제일 이제 리스크 없는 그거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으시는 게 아마 이 최종 부동산으로 가시기 하고 내 삶을 유지할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자판기는 자판기 사업이라고만 또 보지 마시고, 자판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자판기는 도구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마 자판기 사업할 때 그 관점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좀 최대한 활용하고 지출 없이 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